네, 이 내란의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요? 아마도 명태균의 황금폰이 그 촉발제가 되진 않았을까요?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요새 뭐 네. 잠이 잘 오더라고요. 확실히 아니 파면이 되니까. 네. 이명수 기자도 파면 전까지 굉장히 히스테리를 저한테 약간 부렸었는데 우울증 비슷한 거 있었다면서요? 본인이 뭐 내란 우울증이라고 그랬나? 네. 뭐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요새 잠을 좀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이명수 그렇군요. 기자도. 네. 예. 하여간 지금 셋이 뭐라고 부르더라? 옥수수 브라더스. 네. 예, 옥수수 브라더스 저희가 좀 나중에 보셔서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 뉴스타파가 통째로 그냥 훅 받아간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명태균 씨의 컴퓨터입니다. 명태균 PC를 단독 입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입수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에 명태균 황금 PC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황금폰이란 말도 버닝썬 사태 때 그렇죠? 성착취 영상들이 들어있는 그 폰을 지칭하는 거라 그렇게 뭐 적절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뭐 황금폰, 황금 PC 이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지난해 9월 30일에 강혜경 씨 자택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압수를 했고요. 그쵸. 검찰청에 6개월 넘게 있다가 지난 3월 26일에 이제 돌려준 거죠, 강혜경 씨한테. 근데 이것은 이제 강혜경 씨의 PC는 아니고 명태균 씨가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명태균 PC인데 갖다 버리라, 폐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강혜경 씨가 안 버리고 그대로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보관 중이던 PC를 그 검찰로부터 환불을 받아서 돌려받아서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로 그냥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전문 업체에 맡겨서 포렌식을 다시 해본 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명태균 PC에서 뭐 100개가 뭐 나왔다고 치면 100개를 검찰이 다 수사 보고서를 만들거나 증거로 채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누락한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누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예. 근데 검찰이 다만 그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이 나눈 SNS 대화 280개 이제 그 수사 보고서의 근본 그 증거 그러니까 자료가 된 게 바로 이 명태균 PC거든요. 검찰이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했더라. 근데 나머지 뭐 이준석이나 뭐 홍준표 다른 분들에 대한 것 있잖아요. 오세훈이나 이런 것들은 누락이 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저희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국민의힘 의원들 명태균 씨와 일단 뭐 연락했다고 죄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13명 정도 특정이 됐고요. 100몇 명, 140명인가 뭐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일단은 저희가 이걸 다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PC 한 대만 가져온 게 아니고 추가로 명태균 PC 하드디스크 3개를 더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총 4개입니다. 지금 뭐 봉지욱 기자가 저희들한테 전달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3개가 더 와서 하드디스크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제 위에 거 2개는 SSD라고 요즘 쓰는 거고 아래 거는 HDD라는 게 이게 저건 기계식 저장 장치여서 저게 사실은 중요한 게 HDD 기계식 저장 장치는 복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워도. 요즘 거는 휴대전화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특히 노트북은 한번 포맷을 하잖아요. 검찰이 그걸 포렌식해도 안 나옵니다. 한 번만 해도 깔끔하게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높은 거예요. 그 처리 속도가 빠른 대신에. 근데 예전에 기계식 저거는 자국이 이제 그야말로 아날로그식이어서 그 자국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3번째 기계식 저거는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위에 거 2개는 어느 정도 지금 반 정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하나 드렸는데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요. 이 2021년도에 지금 여기 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2021년도에 이제 당 대표가 되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되기 전에 명태균 씨가 이제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당 대표 여론조사를 대선 조사에 끼워서 해줘요. 해줬는데 이제 그 당 대표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선 관련 조사들을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공표되기 전에 그거는 누가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의뢰자만 볼 수 있어요. 의뢰자는 미리. 예를 들면 내가 머니투데이랑 할 거야. 그러면 머니투데이에 보도되기 전에는 조사한 사람 그리고 의뢰자 정도 결과 보고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저 당시에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저거를 계속 받아봤다.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시로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그리고 자신의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를 받아봤다는 네. 것인데 예. 받아봤다고 해서 또 죄는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준석이 지금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가 의뢰하지 않았는데 제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보내준 거야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예. 김건희, 윤석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김건희,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질문도 하잖아요. 네. 내용을 관해서 이놈들 예. 다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 뭐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우리 남편 씨가 또 딴 데 퍼날르기도 하고 그것도 하고 우리 남편 꼭 1등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세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데 예.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예. 저걸 저희가 더 분석을 하고 취재를 해야겠습니다만 이준석 당시에 이제 당 대표는 명태균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치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공짜. 예, 예. 공짜로 얘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많이 받아봤는데. 예. 의뢰자들이 사실 뭐 저때 시사경남 뭐 이렇게 마치 언론사들이 연합해서 의뢰한 것처럼 했지만 그때 당시 머니투데이나 뭐 뉴데일리나 이런 거 돈 낸 적이 없거든요. 네. 사실은 명태균 씨가 그냥 위장을 한 거죠. 위장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보도만 해줘 이렇게. 예, 대표는 알았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아봤어요. 예. 그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예. 지금 많이 받아봤던 거기 때문에 예. 이제 2021년도에 명태균과 이준석의 카카오톡은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그 서울시장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앞서 보도 나왔던 거는 지난해 총선 직전에 뭐 했던 거랄지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라. 그렇죠. 라고 한 게 이제 2022년에 그 보궐선거 6월 보궐선거 직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6월 이전에 예. 뭐 3월, 4월, 뭐 2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2021년도 전반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과 에게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 보도되기 전에 네. 수시로 받아봤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되는 예. 거다. 그 오늘 아침에 강혜경 씨도 그 MBC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2021년 5월 15일에 파일이 여러 차례 가고 뭐 사진도 가고. 그러니까 5월 15일에, 그러니까 5월 16일에 발표될 여론조사다. 네. 오후 7시에 공표될 여론조사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네. 요게 다 이준석 씨한테 간 게 이 명태균과 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인 건가요? 아까 네. 전에 카톡 메시지 좀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카톡 메시지 엑셀 파일 말고 그러니까 포렌식을 하면 이제 업체에서 주로 저렇게 엑셀 파일 같은 걸 쓰는데 요거는 이제 카톡 메시지인데 2021년 5월 1일 전국 정기 4차 이거는 이제 대선 후보 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 같고 내일 그러니까 5월 15일에 3시 2분에 보내잖아요. 내일 오후 7시에 공표될 여론조사입니다라고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원래 조사는 안 되는데 준 거라 보안 유지 부탁드리는데 요거를 보고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가 후보자가 유튜브를 하다가 뭐 내일 뭐 피자 먹으면서 했다는 피자 내일 먹으면서 뭐 발표될 거야. 내일 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여론조사 거야. 발표될 뭐라고 그랬더라. 거야. 뭐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내용은 얘기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날에 이렇게 명태균 씨가 야 네가 1등했다. 명태균 씨는 이런 걸 왜 하냐면 나는 처음엔 명태균 씨가 무슨 주술사 같이 처음에 소문이 났었죠. 기사도 그렇고 약간 신기가 있다거나 역술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뉘앙스는 좀 있어요. 말하신 것 자체가 도사 같은 느낌은 있는데 역술인 아니고요. 왜 역술인이 아니냐면 본인이 이렇게 데이터로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김종인이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의지한 거야라고 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도 21세기에 누가 쌀점을 쳐 다 여론조사제를 치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 1등이 되게 사실은 초반에 저 때는 다 뭐 나경원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맞아요. 1등 여론조사가 그 여론에 맞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하면 그게 일종의 추세를 만드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경향성을 밴드웨건 효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편승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분이었다. 명태균 씨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큰 훌륭한 선거 컨설턴트일 수도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뭐 수치를 조작한 거다 하면 이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 실제로 보니까 이 카카오톡 PC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준석 돌풍 끝까지 지지 증서 49.9% 격차 더 벌려 머니투데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을 해보면 이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명태균 대표하고 자기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서먹서먹한 사이인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오래된 사이이고 오랫동안 여론조사 보고서를 주고받는 관계였다. 이런 게 입증이 되는 자료이네요. 그렇죠. 요거는 아마 이제 본인이 또 해명을 할 텐데 네. 저는 사실 여기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걸 정말 공짜로 해줬을까? 대납 왜냐면 오세훈 홍준표의 경우에는 대납자들이 지금 지목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대납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대납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고이든 저희는 모르겠지만 오늘 뭐 강영희 씨도 현금 뭉치로 뭐 명 씨가 돈을 갖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누군지가 특정이 되고 그분도 나와요 카카오톡에. 이름이 나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취재를 해서 한 명입니까? 네, 일단 한 명. 일단 한 명이 확인이 되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의 사람이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기관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기관? 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 하여튼 뭐 말씀드리긴 그런데 정확히 더 확인을 해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 팀에서 찾아보니까 의심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취재해서 하고 오늘 어찌됐든 오후 5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명태균과 부당거래, 부적절한 거래를 한 걸로 보이는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을 하는데 뭐 이분 중 한 분은 채용 청탁을 명태균에게 했어요. 채용 청탁. 방산 기업에. 방위 산업 기업에 누구 좀 넣어줘라. 잘 봐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가 면접에 간다라고 해서 이제 하고 뭐 아부한 분들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분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명태균 뒤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명태균이 비선 실세로서 가장 잘 나갈 때가 2022년도 당선 이후부터 2023년도까지잖아요. 명태균이 가장 잘 나갔을 때는 그때거든요. 한 1년간.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톡들인 거죠. 그 당시에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군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창원 산단 문제 저희가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뭐 유력한 뭐 정치인이 거의 땅을 샀다 이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명 씨가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특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국회의원이 하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죠, 명태균 씨가. 검찰에 진술을 했고 현직 지자체장도 한 명 이제 좀 잘 알려지신 분, 국회의원 출신 이분도 이제 오늘 저희가 실명을 공개할 거고. 그분들의 뭐 본인이나 측근이나 누가 뭐 했는지는 정말 뭐 감사할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진술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진술이 정말일까라고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 명태균 PC에서 창원시로부터 예정 부지 정보를 명 씨가 미리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명 씨가 그걸 개발 정보를 누구한테 흘려줬다는 게 되려면 본인이 먼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 정보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명태균 PC에서 이건 언제 보니까 받은 거예요, 명태균 씨가? 발표 전이죠. 당연히 지정 발표 전에 되고 그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했는데 3월이었나 2023년 3월쯤 발표한 걸로 아는데 그 지정 전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분들은 사실 한 60일 전에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그 개발 정보가 쭉 퍼지면서 정치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다 샀어요. 이분들은 다 이름으로 확인이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저희가 그걸 전체를 다 등기를 떼가지고 해보니까 나옵니다. 이분들 차명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은 뭐 공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밝히진 못하지만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혀야겠다 해서 그분들을 밝히고 반론도 저희가 충분히 받았는데 예전에 LH 직원들이 그 개발 예정지 땅을 뭐 차명으로 사고 했다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땅 투기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문재인 정권 때 LH 그때 아마 감사원감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정상 국가라면 이건 당연히 감사원감사든 뭐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창원 산단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소위 주역 말하는 지역구의 무슨 관계자들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분들도 잘못은 한 건 맞지만 그럼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만 뭐 수사해서 처벌할 겁니까? 그렇죠. 유력 정치인이 있다면 그분들도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를 좀 나눠보면 1번은 2021년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당대표 되는 그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로 명태균 씨가 조력한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다 네. 확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당히 교유하면서 여론조사를 받아봤는데 네. 대납자가 확인이 된다. 근데 그것은 일단은 사람은 하나고 대납자가 기관 정확히 확인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취재 중이다. 지금 특정은 된다. 이름 네. 실명까지. 이름 실명까지 그리고 특정된다. 기관도 하나 보인다는 네. 것이고 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납자는 저희는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수사기관이 특정을 해도 해야 그건 돼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은 예. 맞지만 수사를 안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면 특검이 가동되고 하면 저희가 뭘 합니까? 이거를 네. 그냥 알아서 하면 봉지욱 되겠죠. 기자가 수사관처럼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대납자는 네. 기업인입니까? 아니 그거는 조금 조금 더 예, 기다려볼까요? 조만간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져.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리조리 이게 법률적으로 정말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이 사람이 대선 후보를 나왔는데 대선 후보로서 자격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분해 저희가 할 때는 네. 좀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선 대선 후보란 사람이 등록했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언론이 알려줘야죠.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맞습니다라고. 그건 언론의 후보 검증해야죠. 후보 검증 예. 보도니까 그분 차원에서 할 건지 이게 정말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요거는 보도를 더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좀 따지고 있는 저희가 단계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걸로 보여요? 이게 금액 자체는 공표용 여론조사는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1,000에서 그러니까 그 1,500. 샘플 수, 표본 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 자체 여론조사, 비공표 조사는 한 4,500 정도 하고요. 예. 샘플을 한 3,000명 이상 하면 1,500 넘어갑니다. 건당. 건당. 네.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건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준석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게 네. 이준석이 직접 의뢰를 한 건지 대선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 당 대표 좀 질문지를 넣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부탁을 한 것인지 예, 아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예. 이준석에 대해서는 진술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도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 특히 홍준표에 대해서 네. 오세훈 씨에 대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래갖고 이제 오늘 석방이 됐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선별하면 안 됩니다. 네. 진실이란 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아는 그대로 다 해야지. 얘는 내가 친하니까 얘는 나한테 안 대들었으니까 얘는 뭐 봐주고 그렇게 되면 모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요. 공평하게. 그럼요. 예, 공평무사하게, 공정하게.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입 열면 크게 다친다라는 얘기를 변호인 남상건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큰 덩어리 하나는 이제 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이제 그거는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말할 계획은 없었는데 네, 오늘 강혜경 강혜경 씨가 씨가 갑자기 아침에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니까 예, 이걸 또 예. 아직 우리가 보도 안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예, 거고 취재하고 있으니까 예. 뭐 보도도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오늘 오후 5시 라이브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창원 산단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 예. 이준석에게 뭐 청탁을 한 예. 의원들 예. 전현직 의원 4명의 예. 실명 그리고 이준석이 이게 대통령실 실세들과도 문고리 실세들과도 소통한 사실이 있더라. 이준석 네. 대표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황종호 행정관 같이 어. 황종호는 어떻게 보면 그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는 분 그렇죠. 아니에요. 예. 운전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문고리들을 통해서 경호처 뭐 직원의 인사청탁이랄지 했을 가능성이 지금 정황이 확인이 돼서 네. 그걸 보도를 할 겁니다. 어. 이제 집에 있으니까 예. 뭐 저희가 보도하고 하면은 이제 뭐 보도 여태까지 언론 보도 잘 보시면 예. 명태균 측 변호인들한테 소스를 받아서 하는 데는 명태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명태균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보도를 잘 보시면 이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예. 알죠. 예. 많은 언론사들이 예. 뭐 황금폰의 내용이 뭐네 예. 추정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명태균 변호인들이 이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자료 제시를 하거든요. 그때 네. 제시하는 게 바로 수사 보고서입니다. 조사 때 쓰려고 만드는 게 수사 보고서인데 네. 뭐 보고용도 있지만 예. 그거를 보고 적어와서 이제 기자들한테 흘려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예. 그리고 취재되는 명태균 대로 씨도 다 쓴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쿨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지. 그걸 네. 가지고 이거는 나랑 상관없고 저거는 강혜경하고 김태열 다른 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지시를 받아서 일했던 사람들 밑에다 떠미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JTBC가 저 윤석열 그 보도했을 때 봉지욱이 저거 다 허위 보도 잘못한 거라고 우리는 잘못 없어요라고 네. 사과 방송했잖아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이 회사에서 반론한 기회 없이 그 JTBC라는 곳에서 그렇게 큰 회사가 검찰의 차라리 사실상 검찰의 편에 서는 듯한 그 사과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민사소송 1억을 걸었습니다. 정정 보도 및 JTBC 상대로 네, 언제 걸었어요? 저와 뉴스타파가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어요? JTBC가 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러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죠. 제가 있었을 때 JTBC 모습 저는 아는데 내부의 분위기와 지금은 또 전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중동은 근본이 변하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은 그래 보이지만 뿌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오너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오너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스탠스. 어제 중앙일보 정치부하다가 오늘 JTBC 정치부 하면 손석희 사장 있을 때도 정반대 방향의 기사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JTBC가 인사교류를 하니까. 나 조금 이따 JTBC 장르만 여의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JTBC 소속 기자들은 열심히 하고 유능한 기자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에 좀 혼란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죠. 정체성에. 그러니까 최근에 중앙일보 보도 보면 정말 좀 황당해요. 끊임없이 개헌을 밀다가 조선일보도 뭐 6.29 선언을 하라고 하질 않나 막. 어쨌든 그거는 뭐 별건으로 하고,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일종의 이제 예고편을 취재 편의점에서 띄우시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이제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관련자가 총 13명.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지금까지 나온 건 13명. 그 통화 기록은 140명인데. 명태균 민간인 명태균한테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린 분도 있고 뭐 아주 그냥 재밌어요. 근데 뭐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던 조은희 의원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조은희 의원도 카카오톡 있죠. 네, 조은희 의원도 있고. 이 최초의 시작이 명태균이 김건희 측과 만나게 되는 함성득 교수란 분이 계시잖아요. 함성득 교수가 명태균 모르잖아요. 조은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조은희 씨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근데 그런 사실들이 카카오톡에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의 스토리가 카톡에 살아 있다. 스토리 라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운다고 지웠지만 살아날 건 살아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세대 하드디스크 그거는 안 지운 겁니다. 안 지웠으니까 아주 그냥 생생하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3명 가운데 일단 조은희 의원이 포함이 돼 있고 그동안 뭐 이렇게 그 논의됐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다. 아니요, 아직 언론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언론에 나오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조심스러운 것은 명태균 씨가 무슨 뭐 불가촉 천민도 아니고 이분과 연락했다 그게 저희가 되는 건 아닌데 부당 거래를 했느냐 마느냐 그 기준입니다. 저희는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당 거래의 핵심 내용은 여론조사입니까? 여론조사 말고도 이제 뭐 채용 청탁이랄지 인사 청탁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 더 취재를 해봐야 되지만 자신의 공천 문제. 그런 자신의 공천 문제도. 왜냐하면 다음 2022년이면 그렇죠. 22대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한 1년 2023년 말이면 대충 그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컷오프 할 사람 쫙 하니까 한 1년 전에는 줄을 좀 선 것 같아요. 얘한테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에 줄을 잡고 총선 출마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명태균 대표한테 접근했다. 그러니까 전에 강혜경 그 씨가 국정감사가 나가가지고 막 질문 받다가 뭐 짜증내면 그 화를 내면서 당신도 명태균 거 알지 않냐 그러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반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친하면서 그렇게 발뺌하고 유체 이탈을 해서 제3자인 것처럼 막 질문을 하고 한 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저희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로 다 영남권입니까? 영남권에 있고 비례도 있고 뭐 영남 비례, 영남권 비례가 많다. 선수가 높아요, 낮아요? 뭐 삼선도 있고 그렇죠. 삼선도 있어요. 삼선이 자기 그 청탁을 해요. 삼선 국회의원이. 야. 그러니까 내가 비루하다 비루해. 어디 뭐 어느 행사에 갈까요 말까요? 이번에 최고위원 나가도 될까요 말까요? 허락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꼭 그 어떤 질문의 그거보다도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공천 보험을 들고 싶은 거죠. 공천 보험.
그러면 여기에 대가성 무슨 금품이 오간 정황도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한 분은 예. 명 씨를 만날 때마다 봉투를 줬다. 일종의 수업료. 수업료? 네, 수업료 뭐 왜냐면 정치 컨설팅비라고 해서 이제 수업료지만 봉투를 건넸다고 들었습니다. 봉투를 건넸다. 얼마의 봉투를 건넸다? 모르죠. 그건. 금액은 모르나. 근데 아마 그 뭐 말씀해주신 분 말로는 몇백 만날 때 회당. 뭐 정치 컨설팅 요 비슷하게.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정말로 이제 법적인 문제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현직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명 씨가 비선 실세로서는 진짜 확고했구나 위상이. 황종호 행정관 실세잖아요. 네. 황종호도 안 돼요. 명태균한테 그 둘의 카카오톡을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기 명태균 대표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황종호 씨한테 그렇지 않죠. 김대남 선임 행정관은 맞다. 황종호를 우러러 보잖아요. 네. 나이가 한 20살 어릴 거예요. 어른이에요. 본인보다. 김대남 씨가. 김대남보다 20살 어리고 직급도 자기가 높은데 황종호 종호가 한 얘기 아니야. 종호가 얘기하면 확실하잖아. 나는 어쨌든 여기다 비벼가지고 한 자리 받아야 돼 하고 실질적으로 서울 보증보험 상임감사 가잖아요. 그 정도의 실세인데 더구나 그 황종호와 김대남은 고향도 같아요. 강원도로. 맞아요, 강원도. 아마 고등학교 선배일 겁니다. 그 김대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참 어린 친구한테 그 떠받침을 받았는데 그런 황종호가 명태균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오히려 명이 약간 갑으로 느껴지는 그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공개할 겁니다. 오늘. 뭐 어떤 뭐 고압적 태도가 좀 있습니까? 고압은 아닌데 누가 봐도 황종호가 명을 모시는구나. 왜 명태균을 무시를 못하겠습니까? 명태균과 김건희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고리 실세 옛날에 최순실과 그 정호선 문고리 3인방 있잖아요. 그렇죠. 정호성 그때 당시 행정관 이런 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최순실한테 업무 지시를 받고 막 그 녹음 파일이 나중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어제 그 이제 보석이 허가돼서 석방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온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도 분명히 이제 반론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서 입장을 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저희도 반론받기 힘들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반론을 좀 받을 텐데. 반론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찌됐든 세 자녀의 아버지고 뭐 해서 보석 석방이 됐고 대부분의 증거는 본인이 또 제출했기 한 상태예요. 압수를 당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황금폰이란 것을 냈고 상태지만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선별적으로 증언하거나 대선판에 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이 참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명태균 대표가 대선판에 끼려고 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검찰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남발하거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검찰 끌려갈 때 제가 지은 죄는 제가 벌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받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죄 안 지었어. 그러면 나한테 덮어씌운 놈들을 그놈들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죠. 그런 입장을 가져야겠죠. 난 다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억울해. 다 내 밑에 있던 애들이 잘못한 거야. 이걸 누가 믿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강혜경, 김태열 그리고 명태균 이 셋이서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다 책임 관계나 이제 뭐 이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권력자들 특히 그 윤 씨 내외 부부와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도가 하나도 못 나갔어요. 아주 그 빙산의 일각만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된 취재는 계속되어야 하고 명태균 씨는 또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나는 무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나는 무죄다 이런 얘기 뭐 저도 취재를 하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무죄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테니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라. 그렇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도 좀 아실 것 같은데. 명태균 씨 신천지 관련 내용 본인이 말씀하신 게 있더군요. 카톡에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밝혀야 돼. 신천지와 윤석열 측의 그 연결고리 문제는 의혹이 있잖아요. 저희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이 지목이 돼요. 캠프 내에 누가 그분이 신천지 쪽 담당이에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윤석열 캠프 안에 신천지 담당자가 있다. 법률팀 쪽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이름 아래에 이번에 그 헌재재판관 내정 그때 이완규가 있더라고요. 신천지 그 캠프 명단이 있어요. 이마 빌딩이 원래 경선 그렇죠. 캠프였어요. 캠프였잖아요. 거기 명단을 보니까 그 신천지 쪽 인물
이름 그분도 법조인인데 그분 이름 밑에 이완규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완규는 그러니까 경성 캠프 때부터 활동을 했던 거죠. 제가 그 본 문건은 경성 캠프 문건입니다. 네, 그러면 그 경성 캠프에부터 활동을 했다면 네. 그 당원 가입을 안 했을 리가 만무한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신천지 쪽에 윤석열 측과 이어주는 행위를 했고 지난 대선 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왜냐하면 본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신천지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네, 그런 안 것들이 했죠.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CBS 보도도 누구를 통해서 신천지와 내통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로도 저희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수사가 이게 특검을 해야 이런 것까지 가지 검찰은 안 하죠 이런 거. 그때 뉴스타파가 확보를 했으면 이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선제적으로 보도를 좀 해서 당원 가입 여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네. 경선 캠프 문건에 경선 캠프 문건에 이분이 이제 어떤 이완규 역할인지가 좀 나와요. 나온다. 그 리스트들이 있어요. 예. 신천지 관련된 거다. 근데 이분의 이름 윗분에 있는 분이 예. 신천지 쪽 인물이고 네. 명태균 씨가 이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얘가 이 사람을 통해서 신천지 표를 움직였다고 명 씨가 얘기한 게 있어요. 얘를 통해서 예. 신천지 표를 신천지 쪽을 움직였다. 움직여서 뭐 어떻게 선거에 뭐 어떻게 했다라는 예.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게 많이 있으니 예. 하나씩 얘기를 이것도 하셔야 얘기를 된다. 하셔야 된다. 하나씩 뭐 이거는 우선순위 아니지만 예. 는 것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저희 시간이- 영화 좀 영화 제가 얘기. 생각해 보니까 그 압수수색 저희 책 처음 나왔을 때 네, 맞아요.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제가 작년 추석이었죠. 맞아요. 그날 한 1,000권 정도 예. 많은 분들이 저희 책을 예매를 해주셨는데 진짜요. 예. 그 책도 책이지만 뭐 책은 좀 요즘 잘 안 보잖아요. 저도 제 책 잘 안 봅니다. 근데 영화를 저희 김용진 전 대표가 예. 감독으로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저희는 저는 한상진 기자 바빠갖고 일절 관여는 못했는데 네. 꽤 괜찮게 편집이 됐대요. 그래서 윤석열과 이제 뉴스타파는 7년 전부터 싸워왔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본인이 거짓말한 거를 우리 한상진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악연이 예. 시작됐고 2020년에는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보도를 최초 보도 시민보 기자가 했고 네. 그 이후에 계속 악연이 계속돼서 저희가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데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언론은 장악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비상계엄 내란까지 저는 확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해보니까 되더라 언론도 관리되구나 이거 통제되구나라는 것을 재작년에 한번 연습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확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악을 하려고 하고 영구집권을 하려고 지금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 부제로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이렇게 했거든요. 요게 이제 이달 4월 23일에 개봉을 하는데 4월 23일. 네, 지금 예. 이제 텀블벅이라는 소셜 펀딩 거기서 예. 시사회 티켓을 먼저 선판매를 하거든요. 예. 저희 이런 영화는 그 상업극장에서 관을 안 잡아줘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가 예. 시사회 티켓을 먼저 팔고 예. 사람을 모은 다음에 영화를 대관을 영화를 하는구나. 한 관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트는 형식으로 예. 하기 때문에 선판매를 하는 예.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내란은 내란대로 보고 뭐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맥락을 볼 수 있죠. 윤석열에 대한 맥락을 볼 수 있는 영화다. 예. 사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뉴스타파에서 그리고 또 JTBC의 봉지욱 기자 계실 때 끊임없이 이 윤석열에 대한 추적을 해왔던 것이고 마침내 이제 비상계엄에 이르렀을 때 이자가 이런 자였어라는 걸 이제 국민적으로 뭐 이제 저항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된 건데 그 이전에 이제 여러 활동들을 집약한 것이 이 압수수색 영화 아닌가 싶고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셔야 취재 편의점 티켓 파워가 있다. 아니 거기 나갔더니 장사 안 돼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저희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라는 것이 뭐 영리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 수익금을 가지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뭐 또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네. 저희가 좀 저희 재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뉴스타파 같은 곳을 많이 만들자. 네. 그래서 그 지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분들을 이제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교육을 1년 동안 하고 네. 당연히 월급을 주죠. 그리고 그분이 창업했을 때 창업 지원금을 줘서 뉴스 뭐 어디 뉴스 예. 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다 예. 저희 재단에서 교육을 받고 뉴스타파에서 창업 지원을 그렇구나. 받으시고 1인 미디어들이 그 미디어를 있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 언론이 약하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지역 언론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뭐 거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비판 맞아요. 기사를 안 써요. 못 쓰죠. 예. 광고 비판 때문에. 기사 쓴 다음에 예. 한 300에서 500 받고 기사 내려주잖아요. 이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 아니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도 그렇고요. 홍준인데 그 지자체 저희가 이제 저희를 통해서 창업하신 뉴스하드 뭐 뉴스어디 이런 데들은 그런 것들을 또 취재해서 고발을 하는 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정직한 매체, 정직한 미디어들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또 뉴스타파가 되어주고 있네요. 예. 오늘 오후 4시에 저희가 한동훈, 이진숙, 박정훈 의원? 네. 옛날 TV조선 앵커? 예. 이 세 분을 저희가 고소 고발합니다. 어떤 사건으로요? 그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특히 전 대표 근데 그 오늘 하죠? 오늘 해요. 여기 오늘 오후에 그 지금 국회 계단에서 뭐 출마 선언. 아니, 여기 저기 저 본청 앞에 그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 하시는데 뭐 그건 그거고 저희는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민형사 고소합니다. 민형사. 민형사 고소하는 이유는 저희 뉴스타파 3월 6일에 김만배 신앙님 녹음 파일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커피 타준 허위 보도라고 이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놈의 윤석열 커피. 그놈의 윤석열 커피. 진짜 징글징글하다. 왜냐하면 그게 제 보도 때문에 제가 JTBC에서 한 보도 때문에 촉발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남욱의 입에서 나온 거지 저희가 장명한 것도 아니고. 근데 뉴스타파의 보도에서 남욱 변호사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 속에 커피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조용히 그런 말을 떠들고 다닌 건 또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뉴스타파 보도가 대선 사흘 전에 나오면서 이거는 김만배가 그 제가 보도했던 2월 달에 보도했던 것을 본인이 확인해 준 거거든요. 네. 남욱의 저는 진술을 보도했지만 김만배 본인이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진술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보도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 허위 대선 조작 국기문란으로 했잖아요. 네. 한동훈이 거기에 편승해서 뉴스타파를 비난하면서 윤석열 커피 타준 가짜 뉴스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뉴스타파 보도에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말은 없고 김만배도 박길배 검사가 타줬다고 하고 뉴스타파 보도 문구에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지목된 박길배 검사는 하면서 반론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국회 나가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 없다고 노정면 의원이 여기 무슨 윤석열 커피 타줬다니 그리고 윤석열이 커피 타주고 안 타준 게 문제입니까 사실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죠. 조우영을 봐준지 안 봐준지 그걸 따져보자는 보도였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무마됐는지가 쟁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국민의힘 커피 얘기만 하고 한동훈, 있구나. 이진숙 이런 사람들은 야 윤석열 커피 안 타줬으면 윤석열 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뭐 그럼 포카리 스웨트 줬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게 전문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명태균도 그래서 그 카카오톡 내용 보면 언론 플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발 사주 사건도 조성은 박지원 게이트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명태균이. 네.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는 건 하나더라. 언론 플레이. 프레임 만들기. 상대방을 저희한테 또 이번에 이 영화도 검찰도 허위 프레임을 얘들이 만들어서 영화로 틀려고 하니까 재판장님 영화 상영 못하게 해주세요. 가처분 냈어요? 가처분 아직 안 냈는데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어요. 의견서를. 검사. 그것도 막내 검사를 시켜서. 세상에. 알겠습니다. 부장검사가 본인이 하든지 막내 검사를 시켜서 그랬는데 네. 어찌됐든 압수수색. 뉴스타파 후원금 납부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실명 보도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소고발 사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지금 뭐 윤석열 명예훼손 형사재판도 있지만 민사재판도 있고 경찰 고소는 한 5건 정도 오세훈 시장 등등 여러분께서 저희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저희가 당당하게 보도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광고가 너무 많아서 구독 취소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하십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